안녕하세요. 엠모드입니다. 이 영상은 드라마 조명가게 원작 내용을 결말까지 정리한 영상입니다. 원작 요약만으로는 드라마의 매력이 다 담기지 않으니 원작 및 드라마를 꼭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시청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어두운 골목 끝에 위치한 한 조명 가게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하는데요. 한눈에 봐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깁니다. 이 가게에는 1년 내내 꺼지지 않는 조명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매일 밤 늦은 시간이 되면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오는데요. 이들에게 조명가게 주인이 물었죠. 본인의 의지로 왔는지. 사람들이 네 라고 대답하자 가게 주인은 각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전구를 건넸는데요. 손톱이 안쪽에 있는 여자도 있었고, 몸에서 물을 뚝뚝 흘리는 남자, 그리고 입안에 솜을 넣은 여자까지. 이들은 도대체 왜 조명가게에 나타난 걸까요? 조명가게 주인 이름은 원작에는 나오진 않지만 드라마에서는 원영이라는 이름입니다. 장사를 오래 해서 손님들의 특징을 금방 눈치챈다고 하죠. 사실 그의 가게가 있는 곳의 정체는 죽은 자들의 세계, 즉 저승인데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긴 하나 아직 살아있는 채로 그 세계에 잘못 발을 들여놓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 이상한 손님들의 정체였던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죽긴 했으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저승에 잘못 넘어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조명 가게는 저승으로 잘못 넘어온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서 다시 이승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드라마에서는 원영 역할을 주지훈 배우가 맡았는데요. 한마디로 조명가게 주인은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존재이자 일종의 염라대왕 같은 역할이죠. 이야기는 현민이라는 남자로부터 시작합니다. 엄태구 배우가 맡았죠. 현민은 하얀 옷을 입고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는 여인을 매일 밤 마주쳤는데요. 어느 날 그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가 기이하고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죠.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의 이름은 지영입니다. 지영은 어두운 버스 정류장에 홀로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인물이죠.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녀는 사실 돌아오지 않는 한 남자를 기다리는 중이었죠. 한편 지웅이라는 남학생도 등장합니다. 지웅은 고등학생인데요. 김기혜 배우가 맡았죠. 야자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데 어쩔 수 없이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야 했습니다. 무서운 마음에 골목길을 지날 때마다 김광석의 노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불렀는데요. 그런데 골목길은 끝없이 반복되었고 지웅은 골목길 끝에서 선혜라는 여자를 마주치게 됩니다. 선혜는 예민하고 민감한 감각을 지닌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파친코에 나왔던 김미나 배우가 맡았더라고요. 선혜는 오래된 빌라로 이사온 후 이상한 일들을 겪고 있는 인물인데요. 자꾸 전구가 깨지고 집안에서 낯선 여인의 흔적이 발견되는 등 기묘한 상황이 연속되자 공포에 휩싸였죠. 미스터리한 일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잠을 자지 않고 버티던 선혜는 머리카락을 길게 내린 한 여자가 자신의 뒤에 항상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알고 보니 집안의 불이 자꾸 꺼졌던 이유는 이 여자 짓이었어요. 정체가 들킬까봐 두려웠던 여자는 어둠 속에 숨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구를 끈 거였죠. 조명가게 원작을 처음 봤을 때 와, 이건 진짜 미스테리, 호러물인 줄 알았거든요. 막상 끝까지 다 보고 나니까 휴먼 드라마더라고요. 등장인물들도 많은데 한 명 한 명이 다 연결이 되면서 전체적인 스토리가 완성이 됩니다. 각 인물들 간의 관계도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다른 등장인물들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편 온몸이 물에 흠뻑 젖은 승원이라는 인물도 나옵니다. 박혁권 배우가 맡았는데요. 원작에서는 이름이 중석이고 뚱뚱한 남자였는데 드라마에서는 각색이 되었더라고요.
어쨌든 승원은 온몸이 젖은 채로 어두운 골목길을 배회하며 매일같이 간절하게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냉동탑차 운전기사였는데요. 독촉 전화에 쫓겨 신호 위반을 하다가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던 인물이죠. 사실 그는 이 사고로 죄책감을 아는 채 죽었지만 죽음을 거부하고 사고로 피해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이승을 떠돌았던 겁니다. 이번에는 영지라는 인물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영지는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원작에서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인물입니다. 박보영 배우가 맡은 역할인데요. 직업은 간호사예요. 중환자실 간호사입니다. 영지는 매일같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환자들을 보는데요. 어느 날 밤근무 출근길에 냉동탑차에 불이 켜져 있어 차주에게 전화했지만 연결 상태가 안 좋았고 그냥 병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물에 젖은 남자 승원에게서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오싹한 한기를 느꼈죠. 승원은 영지를 쫓아와 뭐 이상한 거 본 거 없냐고 물었습니다. 나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졌으니까 내가 점점 더 줄어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많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지는데요. 사실 영지에게 승원이 보였던 이유는 특별한 능력 때문이었죠. 영지는 죽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던 건데요. 웹툰 속 영지는 의식이 없는 환자들의 의식은 어디에 가 있는 걸까? 라고 혼자 생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작가 인터뷰를 봤거든요. 영지의 이 혼잣말이 이 작품을 시작하게 된 질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영지는 강풀 작가의 관점을 대변하는 그런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영지는 야간 근무를 하다가 중환자실에 의식 없이 누워있는 한 남자의 영혼을 보게 됩니다. 남자는 빚은 많은데 취직이 잘 되지 않아서 사채를 썼다가 빚을 갚지 못해 폭행을 당하고 코마 상태가 된 거였죠. 남자의 영혼은 영지에게 영안실로 가는 길을 묻습니다. 자기가 저렇게 누워있으면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 거라는 이야기였죠. 영지는 남자의 영혼에게 끝까지 살겠다는 의지를 놓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환자들이 살겠다는 의지가 생기도록 돕는 일이라고 믿었죠. 영지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남자에게 힘내라고 속삭이며 이어폰을 꽂아주는데요. 남자의 귀에서 한쪽 이어폰이 살짝 빠지면서 병실 안에는 노래가 잔잔하게 울립니다. 그 노래가 바로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인 건데요. 눈치 빠른 분들은 아셨겠지만 같은 병실에 함께 누워있는 환자가 바로 고등학생 지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는 선혜도 있었습니다. 사실 지웅과 선혜는 중환자실에 코마 상태로 누워있는 중이었어요. 얼마 전 지웅과 선혜는 같은 버스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원이 운전하던 냉동탑차와 버스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죠. 버스에 타고 있던 대부분은 죽거나 코마 상태가 되었고 냉동탑차를 운전하던 승원은 그대로 사망했던 건데요. 지웅이 갇혀있던 무서운 골목길은 길고 긴 병원 복도였고 선혜가 갇혀있는 방은 사실은 병원 중환자실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현주라는 여학생도 등장하는데요. 조명가게의 주인인 원영은 매일 전구를 사러 오는 현주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가게에서 이상한 사람들을 보더라도 절대 아는 척하면 안 된다는 말이었죠. 어느 날 현주는 우연히 손톱이 안쪽에 있는 여자 지영을 마주칩니다. 지영은 아까 하얀 옷을 입고 버스 정류장에서 매일같이 서 있던 여자라고 했잖아요. 현주가 사는 아파트까지 따라온 지영은 현주를 가두려고 했죠. 다행히 현주 엄마 유희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하지만 다음날 지영은 또다시 현주를 쫓아왔고 왜 자꾸 쫓아오는 거냐고 묻는 현주에게 이상한 말을 남겼는데요. 너 지금 주변이 이상하지 않냐는 말을 남기고 사라진 거죠. 현주는 결국 낯선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했던 조명가게 주인을 찾아갑니다. 자초지종을 듣게 된 조명가게 주인 원영은 현주의 이야기를 듣더니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데요.
현주 얼굴을 빤히 바라보던 원영은 현주의 얼굴에서 그림자가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알고 보니 현주 역시 사고의 피해자였어요. 사고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중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고로 인해 현주는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된 건데요. 버스에는 현주의 엄마도 함께 타고 있었죠. 현주 엄마 유희는 사고 직후 사망해서 염까지 다한 상태였는데요. 이대로 코마 상태인 딸을 두고 죽음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거죠. 드라마에서는 이정은 배우가 맡았더라고요. 유희는 애틋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딸 현주에게 매일 조명가게에 가서 전구를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래서 조명가게에 매일같이 현주가 나타났던 것이죠. 사고 당시 유희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 현주의 머리를 감쌌고 덕분에 현주는 목숨을 건질 수 있던 겁니다. 그렇게 딸을 살리고 유희는 죽음을 맞은 건데요. 하지만 딸이 생과 사의 경계에 있는 것을 알게 된 후 유희는 자신의 죽음을 거부하고 딸을 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 건데요. 그래서 현주를 매일같이 조명가게에 계속 보낸 거였죠. 한편 지영이 현주를 찾아왔던 이유는 현민 때문인데요. 현민은 사고로 복부를 심하게 다쳐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몇 번이나 생사의 고비를 넘겼죠. 아까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남자 있잖아요. 그 남자가 바로 현민입니다. 영진은 누워있는 현민을 보며 의식이 곧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곤 했죠. 현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건 그의 여자친구였던 지영이었고요. 현민과 지영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아들과 지영과의 관계를 탐탁치 않아 했던 현민의 어머니는 지영에게 너가 내 아들을 죽였다며 지영을 몰아붙였습니다. 지영은 현민이 진짜로 죽었다고 오해를 했고 자책감과 죄책감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건데요. 그렇게 지영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순간 현민의 소식을 듣습니다. 현민이 의식은 없으나 살아있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죠. 지영은 목을 묶은 밧줄을 풀려다가 손톱이 다 빠졌고 결국 밧줄을 풀지 못해 죽음을 맞습니다. 이후 망자가 된 지영은 코마 상태에 빠진 현민이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며 매일매일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던 것이고요. 하지만 현민은 지영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현민은 매번 마주치는 지영에게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는데요.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맺혀 있었는데요. 현민이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영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망자였던 지영은 크게 다친 현민의 몸에 바느질을 하면서 이승으로 보내려고 노력해온 것이고요. 지영은 이렇게 자신과 같은 상황이었던 현주를 쫓아갔던 것입니다. 현주를 통해 현민이 왜 자기를 못 알아보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였죠. 지영이 느끼기에 분명 현주와 현주 엄마 유희는 서로를 알아봤거든요. 현민이 왜 자신은 알아보지 못하는지 지영의 의구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한편 냉동차 운전자였던 승원은 계속 안치실에서 냉동 상태로 있었는데요. 유가족을 찾지 못했던 거죠. 승원은 피해자들을 모두 이승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그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몸은 냉동 상태였지만 영혼인 상태로 돌아다녔기 때문에 온몸이 점차 녹아 물에 젖은 상태였던 건데요. 승원이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지웅이었습니다. 골목길에서 헤매고 있는 지웅을 발견한 승원은 그를 업고 조명가게로 갔습니다. 승원은 지웅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너무 미안했다고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명가게에 가서 너의 의지대로 선택하라는 말을 하는데요. 홀로 조명가게로 들어간 지웅은 조명가게 주인인 원영을 만났고 원영은 조명을 가지겠냐고 물었습니다. 지웅은 빛이 필요하다며 전구를 받아들었고 이후 코마 상태에서 깨어났죠. 코마 상태였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처럼 조명가게의 전구가 필요했고 이 조명은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줄 수가 없던 겁니다. 조명가게에 있는 깨지고 꺼진 조명은 죽은 자, 또 깨지진 않았지만 꺼진 조명은 이승으로 갈 기회가 있는 자,
그리고 온전히 켜진 조명은 산자로 구분이 되는데요. 조명을 받거나 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본인의 의지가 중요했습니다. 조명가게에 자주 드나들었던 승원과 유희 그리고 지영은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었지만 스스로 조명가게에 가서 선택을 하도록 해야 했죠. 이번에는 선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버스에 타고 있던 선혜도 지웅 옆에서 코마 상태로 누워있다고 했잖아요. 선혜 뒤에 조명을 끄면서 나타났던 여자도 버스 사고로 죽은 여자였죠. 선혜가 이 여자를 언니라고 부르거든요. 친언니는 아니더라고요. 논란의 요소가 있어서 그냥 친한 언니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교통사고가 나기 직전 선혜는 뒷좌석에 앉아있던 언니와 크게 다퉜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자 뒷좌석에 있던 언니는 선혜를 끌어안아 목숨을 구한 건데요. 언니는 자신은 죽었지만 선혜는 이승으로 돌아가길 원했던 거죠. 그렇게 선혜 집에서 작은 방에만 전구를 켜놓은 채 언제든 선혜가 밖으로 나갈 수 있게 의도한 건데요. 언니는 창문으로 승원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사고 가해자인 승원을 보고 분노했지만 승원이 진심으로 사과하자 마음이 누그러졌죠. 그 후 선혜를 살리기 위해 선혜에게 모습을 드러냈고 어두우니 조명가게에 가서 전구를 사다 달라고 한 건데요. 지웅이 골목 끝에서 선혜를 만난 건 선혜도 골목 끝에 위치한 조명가게에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혜는 언니의 바람과는 달리 조명가게에서 전구를 받아오자마자 그대로 깨버렸습니다. 그렇게 선혜는 코마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죽게 되었죠. 아마 선혜는 죽은 언니와 함께 있는 삶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승원은 마지막으로 현주를 찾아옵니다. 엄마가 자꾸 조명가게에 심부름을 보낸 이유가 사실은 현주를 살리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했죠. 사실을 알게 된 현주는 엄마에게 물었고 엄마는 입안 가득 솜을 넣은 채 표정과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현주에게 살아달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현주는 조명가게를 찾아갔고 전구를 가지고 살아난 건데요. 가게 주인 원영은 현주에게 이승으로 돌아가면 저승에서 있었던 일들이 모두 잊혀진다고 말했죠. 하지만 퇴원을 한 현주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현주에게는 죽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한편 지영은 자신에게 말을 건넨 현민에게 부탁을 합니다. 무조건 네 라고만 대답하라는 부탁이었죠. 지영의 부탁으로 조명가게에 간 현민은 가게 주인 원영을 만났는데요. 원영은 물었죠. 당신의 의지대로 찾아온 거냐며 조명을 받을 거냐 물은 건데요. 현민은 지영이 시킨 대로 네 라고 대답했고 조명을 받아 이승으로 돌아갑니다. 죽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로 큰 부상을 당했던 현민이 살 수 있었던 건 모두 지영 덕분이었죠. 지영은 그렇게 조명가게 밖에서 현민을 바라보고 있었고 원영은 지영의 바람대로 현민을 살려주었습니다. 사실 현민은 규칙을 어긴 자였어요. 원영은 현민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지영이 시키는 대로 가게를 찾아왔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민에게 전구를 건넨 건데요. 원영은 지영에게 자기가 현민을 구했으니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깨어난 현민은 후유증 때문에 정신과 상담을 받는데요. 의식이 없을 때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던 거죠. 이 모습을 지켜본 지영은 또다시 슬픔에 빠집니다. 현민을 이승으로 돌려보내면 자신을 기억해낼 거라 믿었는데 현민은 여전히 지영에 대한 기억을 못하고 있었죠. 혼란에 빠진 지영은 급기야 현민에게 배신감을 느꼈는데요. 자신이 현민에게 진실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꼈죠. 결국 지영은 현민을 다시 만나기 위해 귀신이 되어 이승을 떠도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개인적으로 조명가게 원작을 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삶과 죽음 경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미스터리 호러물이겠거니 했는데 삶과 죽음, 사랑과 이별에 대한 다양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명가게 마지막 장면은 끝내 죽음이 아닌 이승을 선택해 귀신이 되어 떠돌아다니는 지영을 찾기 위해 원영이 형사와 함께 찾으러 가는 장면인데요. 마지막 장면의 여우는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잘 떠나보내는 것도, 또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 것도 모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원작 웹툰을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각색했을지 드라마의 다음 내용들이 너무나 기대된다는 말씀 드리며 저는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엔조이 무비 드라마.